시카고 선물거래소는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 시장이다. 이곳에서 선물거래사들은 1년에 수조 원어치의 농산물 선물 가격을 두고 도박을 하며 그들의 거래는 주가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곳에서 옥수수, 쌀, 밀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아 문제는 점점 악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백만 명의 생존이 시카고의 선물시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카고에서 1300km 떨어진 아프리카의 심장부. 이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카탕가 지역으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루밤바시는 카탕가의 중심지다. 아침 8시 옥수수 가루를 배급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다. 매년 옥수수 가격이 상승해 정부에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비축량마저 바닥난다면 국민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곳의 주식은 푸푸 혹은 은시마라 불리는 끈적한 곡식으로 보통 수프와 함께 이것을 먹는다. 지난해 카탕가 지방에선 300명이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 와중에도 옥수수 가격은 2배로 뛰었다. 카탕가 지방의 지도자들은 상당한 부유층이지만 요즘 그들에게도 걱정거리가 늘었다.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그 화살이 정치인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탕가 주지사는 남아프리카에서 곡식을 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We've been coming since the crisis began. A sack of cornmeal used to cost 9,000 Congolese francs. Now it's 16,000. 하지만 이곳에서 옥수수 가루 한 자루는 12,000프랑에 거래된다. 우리 돈 약 17,000원쯤 되는 돈이다. 국민들은 주지사의 인심에 감사하며 다음 선거에서도 그를 또 뽑아줄 것이다. If I didn't do this, people would complain that they've been dying of hunger since I took office. They don't realize what the speculators are doing to the price of corn. They don't know what a futures market is. They just know that everything has gotten more expensive since I was elected. Are you selling the corn cheap to stay in power? Of course I am. I don't want open rebellion. 카툰비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주지사로 당선됐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08년 카탕가엔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콩고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이곳의 광산엔 전자기기와 엔진의 제조에 필수적인 구리와 코발트가 매장돼 있었다. 광산에서 출발한 트럭은 600여 개의 중국계 기업에 쉴 새 없이 구리와 코발트를 실어 날랐다. 하지만 곧 위기가 닥쳤다. 신용 규제로 산업화된 나라의 소비자들이 허리끈을 졸라맨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위태롭던 카탕가의 경제도 그때 붕괴하고 말았다. 원자재 가격은 수직으로 하락했고 중국계 기업들은 문을 닫았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닥쳤지만 콩고 정부에선 경제 부양 정책에 투자할 만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2008년에 약 7,000유로로 거래됐던 구리 1톤은 현재 2,000유로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Sometimes my children go to bed with empty stomachs. One of them's in school, and he gets whatever I can scrape together. I had to take the rest of the kids out of school because I couldn't afford the tuition. 펜가디 카송고도 중국계 기업에 광물을 공급하는 일을 했었다. 경제가 한창 호황을 누리던 시절엔 한 달에 $100를 벌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고된 일을 해도 하루에 몇 달러 벌기 힘들다. 그나마 이것도 일거리가 있을 때 얘기다. 게다가 집엔 부양할 가족이 넷이나 있다. 설상가상으로 옥수수와 쌀 가격은 정신없이 올라 지금은 거의 4배로 상승하고 말았다. 저녁이 되면 카송고의 가족은 밖에서 따온 풀로 식사를 한다. 굶은 채로 잠이 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카송고가 $2를 벌어다 주면 그의 아내 페니는 그 돈으로 옥수수 가루를 산다. $2면 한 통을 살 수 있다. 카송고의 수입이 좋던 시절에 비해 2배나 오른 가격이었다. 카송고의 가족처럼 곤란에 처한 이들에겐 세계은행에서 나서서 원조를 내준다. 최근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로 사망한 아이들의 수가 5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People who speculate with staple commodities are murderers as far as I'm concerned. They have to know that we Africans, those of us in the third world, are carrying their victims to their grav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ilent about all this. They're the ones who should be making such practices illegal. Otherwise, they're taking with the right hand what they've given us with the left. Avec la main gauche et vous reprenez avec la main droite. 변호사이자 사회학자 장 지글러는 2008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의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쓴 책 빼앗긴 대제의 꿈에서 농산품 가격 투기를 비판하고 있다. The World Bank is very cautious. They say that many more people are falling over the brink into hunger, into destruction, because of a lack of food caused by market speculation. 농산품의 희소 가치로 이윤을 누리는 투기꾼들의 활동 보호대는 시카고뿐만이 아니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쥐리 등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이들은 공개석상에 나타나길 꺼리고 있다. 하지만 톰 그리사피는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그를 만나봤다. 약 20년 동안 선물거래사로 활동한 톰은 시카고 선물거래 시장의 일원이다. 그가 일하는 곳을 우리에게 공개했다. 그는 지하실에서 컴퓨터를 두고 선물거래를 한다. 선물거래가 들어오면 컴퓨터에 차인벨이 울리게 돼 있는데 벨은 하루에도 몇백 번씩 울린다. 톰은 많은 품목을 거래하는데 그중에서도 농산품 거래가 선호 품목이다. 농산품 거래는 주식 거래보단 규제가 적고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란 것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Here we go, stacks of 9. What did you just do there? I bought some corn, some beans, some wheat, some DAX, some S&Ps. So stock market's having a great day. I think we made that couple $1,000. So the prices are going up. Congratulations. We'll see if we can keep it. That's the hard part. Sometimes we lose it. On speculation, we over the last few days we bought some corn calls. We bought the chance that corn could go to $4 and $4.50. We bought 500 May 450 calls for 2 3/4 cents, and they're now trading 4.5 cents. So it's a $30,000-$40,000 profit on those. But just a day or two ago, they were starting to lose value. So a trade that turned out to be a $15,000 loser is now a $30,000-$40,000 profit, just because the stock market's going up and corn's going up. That's a pure speculation. You don't want to sell corn, not with the statistics of the world and the demand that starts to pop up around the world of users of our grains. If at any year we have a crop production problem where we have a drought, which we haven't had in quite a while, a good drought, like we had in 1988, these prices could double and triple even again this year, even in a recession or depression or whatever we have. Stocks are coming up. I'm just doing my job, you know. It's the job I chose, and I sleep well at night. Well, actually, I don't sleep because I'm usually up trading commodities, but that's what I chose to do. But I don't, like, going back to your first question, I don't get to set government policies. We have elected officials do that. I just profit and loss from their decisions. When we are talking about wheat, we are talking of biofuels as well. But rice is not going to be taken like that. Right. So why the rice price jumped It quadrupled, the highest? I think, yeah. So why was that? I think it's pure speculation and a panic. Just people exaggerating the people who owned it. Here we go, stacks of 9.
there was so much money floating around from all the new money that was made in crude oil that money says, well, we made money in crude oil, what can we do? Well, let's buy corn, beans, wheat, rice, this, that. If crude oil quadrupled in 5 years, maybe rice will quadruple in price. And it did, but it was probably for the wrong reasons. How big you think the effect of speculation is on the prices? I think it was extremely big due to the way the hedge funds were set up and the rules, and probably bigger than we could imagine. You know, there's probably people last year who were involved in the commodity market who probably had who shouldn't have been there, but they were there, and it has a great effect. The euro. 시카고에서 쌀 가격이 2배로 오르면 그것이 인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카고에서 15,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주. 이곳은 인도에서 농부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다. 배고픔, 가난과 높은 이자율로 살 길이 막막해진 농부들이 해서는 안 될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길에서 농부들이 신의 자비를 구하는 의식의 한창이다. 인도의 경제가 호황을 맞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인도 정부에서는 약 1억 5천만 명의 농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쌀 수출국이다. 2008년 세계 쌀 보유량이 부족해지자 그 기회를 틈탄 투기꾼들이 개입해 쌀 가격은 천정부재 기세로 치솟았다. 결국 델리에서는 쌀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수출을 일시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I am in this business for 20 years. I have not seen this much of hike in 1 year. This is the first time I am seeing. Lot of nearly doubled. When compared to last year, the prices of paddy and rice have been doubled this year only. But has this to do with... Maybe many countries are, I think they have banned exporting.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도 수출 금지 정책을 만들자 세계 시장에서 쌀 가격은 더 올랐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자국의 국민들을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에선 그 쌀을 수백만 명의 영세 농민들에게 배급했다. My ration is 16 kilos a month. That's it. With 6 people in your family, is it enough? No, we hardly ever have enough to eat. Sometimes we have to borrow rice from the neighbors. 브라마이암은 논에서 쌀 농사를 지으며 낮엔 다른 부업을 한다. 하루에 먹는 쌀을 배급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온종일 일해도 하루에 2루피, 우리 돈 50원을 버는 게 전부다. 인도에서 농사로 생계를 꾸리는 가구는 대부분 부채에 시달린다. 경제 위기로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브라마이암은 빚이 많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한다. 논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비료나 농약을 산다는 건 꿈도 못 꾼다. 빚을 내서 돈을 구한다고 해도 경제 위기로 이자율은 이미 2배로 오른 상태다. 외국 투자자들도 인도를 빠져나가 신용거래 시장에서도 자금이 마른 지 오래다. 지역 대부업자조차도 많은 이자를 내는 실정이니 그 결과로 브라마이암과 같은 가난한 영세 농민들은 대출금에 대해 엄청난 이자를 갚아나가게 된 것이다. Before the crisis, the banks were taking 8 or 9% interest. Since it began, it's been almost impossible to find money. They only give it to people they trust and take up to 15%. I can back up the loan, so the bank takes no risk. If need be, they can take my property. 하지만 영세 농민들에겐 담보로 내놓을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36%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돈을 빌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결혼 자금을 대출받을 때의 이자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All we know how to do is starve and pay our loans back. If we don't, we're beaten until we've paid everything back. And if we still can't, we take poison.
There's not much else we can do, except what so many have already done. We buy poison, drink it, and die. 운 좋게 일자리를 찾더라도 하루의 임금은 50루피, 우리 돈 1260원 정도가 전부다. 1990년대 세계화로 면직물과 바나나 같은 것들이 저렴하게 수입됐고 그 결과로 인도 영세 농부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됐다.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높은 이자율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One good thing that's happened is that this neoliberal delusion of a self-regulated market, of the total liberalization of the flow of capital goods and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idea of a toothless state with no regulative power, this neoliberal idea has collapsed. And that's exposed the real movers and shakers, the sharks who've ruined the whole system chasing after profits. The system is wrong. The dictatorship of global financial capital is a murderous world order. 세계적인 금융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시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Speculators who want to buy one contract or 10 contracts or 100 contracts of corn or rice or whatever, we love them. Come make a market. People who want to buy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and hundreds of thousands that can maneuver our price that you and I pay for something, that's a different thing. And when they can do it behind a closed door and we have no transparency to what they're doing and we have no regulator watching over them, be careful. That was today, so well, for now. Who knows? Maybe down. 톰 그리사피와 고든 리는 선물을 거래하며 친해졌다. 고든의 회사에서는 하루에 2억 달러나 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루는데 그중 2천만 달러는 고든이 책임지고 있다. 고든은 투명하게 거래에 임한다. 하지만 많은 헤지 펀드에서는 은밀하게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고 있다. 선물 거래소에서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에 따르면 2008년 물가가 폭등한 것도 전부 투기 때문이라고 한다. I'd like to get off the topic of the financial crisis and return to the right to food. What has to happen to stop this massacre? First of all, a moratorium has to be declared and carried out on the burning of food as fuel. Secondly, markets have to be placed under the regulatory control of the state, and futures trading in agricultural commodities has to be banned. 농산품 선물 거래가 금지된다면 현재의 체제는 변할 것이다. 하지만 런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That's called socialism. Here in the United States, we're democratic. So, but we're working towards being a socialist country really quick. But I think that's why we left England, to be honest with you. So, if people want that, they should probably move to their favorite socialist or communist country where the government, maybe China's a good place for them. Send them all to China. There's already a lot of people there, and a couple more, they probably wouldn't even notice them. But that's ridiculous. I mean, it's a big world. There's supply and demand, and things shouldn't just stay at the same price just so everyone's life can be comfortable. 2008년 높은 물가로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렸다. 다행히 이 문제를 자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 시카고의 선물 거래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 이후 2배로 오른 생필품의 가격에 이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간다.